안녕하세요. 스티치 가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불리온 딥 크로스 스티치로 중앙에 크게 놓인 꽃 3송이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도 꽃 3송이를 해볼 거예요.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이 부분인데요. 여기를 피스텔 스티치로 해볼 거예요. 흰색 실 3줄로 할 거예요. 실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행할 건데요. 가는 방향은 왼쪽으로 돌을 거예요. 바늘이 안쪽에서 나와서 바늘 끝에다가 실을 3번 정도 프렌치 너트를 하는 것처럼 감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늘을 넣어주는데 이 높이를 항상 일정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 높낮이를 항상 다르게 해서 길고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을 맞춰주면서 하면 돼요. 먼저 그려놓은 도안선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옆으로 가면 되거든요. 자, 짧게 하고 또 길게 하고, 자, 아래쪽에서 바늘 빼서 돌돌 말아서 또 길게 하고, 요거 길이를 들쑥날쑥하게 하면서 점점점 바깥쪽으로 돌아가면 되죠. 프렌치 너트 해놓은 부분이 두께가 더 있고 안쪽에는 더 이렇게 좁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가기가 쉬워요. 차츰차츰 옆으로 옮겨가면서 하게 되는데요. 먼저 했던 곳이 공간이 많이 비었다 싶으면 되돌아가서 거기를 메꾸고 가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가 사이가 떴으니까는 여기를 더 메꾸고 다시 원위치로 와서 또 하면 돼요. 이렇게 또 이제 길이를 항상 똑같은 길이로 하지 말고 약간 차이를 둬서 길고 짧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짧은 이름으로 피스털 스티치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프렌치 넛 다닝으로도 부르거든요. 네, 프렌치 넛 다닝이 글자 수가 너무 길어서 부르기가 좀 사실은 더 많이 부르는 이름이 프렌치 넛 다닝이에요. 근데 저는 짧게 그냥 피스텔 스티치로 부르고 싶거든요. 피스텔 스티치는 주로 꽃 중앙 부분에 수술을 만들 때 그 수술, 암수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티치 자체가 중앙 부분에 꽃 수술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스티치예요. 꽃의 가장자리에 사용하는 스티치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예외인 거죠. 응용을 했기 때문에 꽃의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안쪽에 꽃 중앙 부분에 꽃 수술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스티치예요. 꽃의 중앙 부분에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하고 그걸 잠가줄 때 그 끝부분에다가 요 피스털 스티치를 해서 모양을 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레이지 데이지지만은 또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스티치예요. 옆에 있는 큰 꽃인 불리온 딥 크로스 스티치를 했을 때보다는 엄청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티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여기 비어있는 곳을 조금 더 채워주려고 하니까는 조금 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면 되죠. 지금 하나 꽃의 가장자리 1개를 했고요. 자, 꽃이 3송이가 더 남아있는데 하나는 다른 스티치로 할 거고요. 이제 2개를 더 요 피스텔 스티치로 할 건데 왼쪽 맨 위에 있는 여기를 해볼게요. 수틀의 나사를 충분히 풀어서 넓게 해준 다음에 수틀을 고정시키는데요. 수 놓은 부분과 같이 물리기 때문에 수틀의 나사를 여유 있게 풀어서 고정시켜야지 고정이 아주 잘 되거든요. 자, 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수를 놓으면 돼요. 피스털의 길이를 길고 짧게 해서 둥그렇게 원의 형태가 되게 바늘땀을 옮겨주면 돼요. 피스틸이 꽃의 암수술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중앙에서 수술이 길게 올라와서 끝에 동그랗게 맺혀 있는 것 같은 그 모양하고 정말 흡사하죠. 스트레이트 스티치와 끝에다가 프렌치 너트를 한 것 같은 모양인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한 거죠. 가운데에서 실이 나와서 길게 옮기면서 이렇게 넣는 모양새가 2가지의 스티치를 한꺼번에 한 그런 모양으로 이게 하면 되게 재밌어요. 너무 쉽기도 하고 했을 때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그러니까는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은 스티치예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스티치인데요. 그런 스티치를 이렇게 색다르게 꽃의 잎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점들이 재미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스티치들을 보면은 이걸 여기에 써야 되나? 꼭 그 스티치를 거기에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만 생각을 바꾸면은 똑같은 스티치인데도 쓰임새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먼저 잎사귀를 해놓은 부분과 간격을 맞춰서 피스톨 스티치를 해주면 돼요. 자, 세 번째 꽃을 해볼게요. 하는 방법은 먼저 두 송이를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전에 영상을 찍지 않았을 때는 제 손이 이렇게 못생긴지 몰랐는데요. 영상을 찍고 제 손을 볼 때마다 손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보시는 분들도 제 손이 너무 거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일 처음에 저한테 핸드크림을 보내주신 블리스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여서 아이들한테 신경 쓰기도 바쁠 텐데 저한테까지 신경을 써주신 이문영님 핸드크림 보내주신 거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라봉과 따끈따끈한 구운 계란을 갖다 주시며 제 유튜브 영상을 모니터링 해주며 충고를 해주시는 꼼지랑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지도 않게 핸드크림과 이런 선물들을 받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주고받는 그런 선물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저도 너무 당황했는데 선물을 주신 분의 그 마음이 계속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오늘 용기를 내어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선으로만 그려놓았던 꽃이 모두 4송이였었는데 이 중에 3송이를 가장자리 꽃잎을 피스톨 스티치로 지금 해놓았어요. 지금 하나, 둘, 3개를 했고 가운데 여기 하나 비어있는 거는 스티치를 다르게 넣을 거예요. 안쪽에 둥그렇게 비어있는 것을 터키 러그 노트 스티치로 할 건데요. 하얀색 실 3가 다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달팽이 모양으로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요. 아웃라인 스티치를 약간 느슨하게 한 것 같은 모양으로 할 거예요. 터키 러그 노트 스티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띄우면서 바늘땀을 옮겨가는 건데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는 것과 같은 바늘땀의 간격이에요. 근데 실을 잡아당길 때 느슨하게 불룩하게 그냥 이 형태로 놔둬야 이 모양이 사는 거거든요. 바늘땀의 간격은 아웃라인 스티치예요. 그렇지만 실을 완전히 잡아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가 루프 형태로 실이 남아있는 거죠. 점점 안쪽으로 가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모양을 채워줄 건데요. 손에 힘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너무 세게 잡아당겨도 안 되고 너무 살살 잡아당겨도 안 되고 엄지손으로 먼저 한 것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걸거치지 않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안쪽으로 좁혀서 들어가면 되죠. 안쪽에 공간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 주면 돼요. 안쪽으로 갈수록 바늘땀을 놓기가 더 불편해지는데요. 그래도 이제 채워야 되니까는 조금 불편해도 공간을 이렇게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실의 높이를 잘 보면서 모양을 내주면 되죠. 안쪽에다가 드리즐 스티치를 할 건데 그 정도 넣을 공간만 남겨놓고 전부 다 채워주면 돼요. 자, 이 정도 남기고 바늘 뒤로 갈게요. 다음 송이를 해볼게요. 여기도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한 땀 한 땀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말고 살살 잡아당기는데요. 이걸 터키 러그 노트 스티치라고 불러요.
이 스티치만 가지고 장미꽃을 만들게 되면은 터키 러그 로트 로즈 스티치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참 길죠. 다른 이름으로는 기오르데스 노트 스티치라고도 부르고요. 기오르데스 노트 스티치는 잘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책에는 옆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기오르데스 노트 스티치라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루프드 블랭키 스티치라고도 불러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블록하게 나와서 블랭키 스티치가 이렇게 루프 모양으로 된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루프드 블랭키 스티치. 그리고 흔히 터키 스티치라고 많이 불러요. 터키시 러그, 터키 스티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터키 스티치 그래가지고 여기 끝을 루프 돼 있는 곳을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게 되면은 카페트처럼 되는데요. 지금은 카페트처럼 자를 거는 아니에요. 그냥 루프 모양 그대로 놔둘 건데 터키 워크라고만 불러도 술을 넣으시는 분들은 아, 그 스티치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손에 힘 조절을 잘 해서 하면은 이 간단한 스티치로 예쁜 장미꽃을 놓을 수도 있고요. 지금 하는 것처럼 색다른 꽃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가운데 부분 비워놨던 곳에 드리즐 스티치를 할 건데요. 6가닥 실이 나온 상태에서 바늘에서 실을 빼고 바늘을 가운데다 꽂아주는데요. 이 상태로 여기에다가 캐스트온을 감을 거예요. 2개, 3개, 자, 4개, 5개. 네, 이렇게 감고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바늘기를 끼워서 실을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게 위로 볼록하게 나오는데요. 또 하나 해볼게요. 자, 바늘 빼가지고 여기다 이제 실을 감아줘요. 감아서 다시 바늘기를 여기다 끼운 상태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위에가 모양이 나오는 거죠. 또 다시 바늘 나와서 바늘기 빼주고 여기 끝에다가 다시 감아주는 거죠. 캐스트온을 이렇게 감아서 쭉 감아가지고 이 상태로 바늘기를 새로 끼워야 되는 거죠. 아까 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늘기를 다시 끼우는 거예요. 끼워서 잡아당기게 되면은 위에가 볼록하게 지금 3개의 꽃중심이 생긴 거예요.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해졌거든요. 자, 입체 젖수가 됐죠. 다 옆에 있는 꽃으로 가볼게요. 실이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바늘기를 빼주고 바늘을 원단에다 꽂은 상태로 캐스트온을 감아주는 거예요. 바늘 끝에다가 이렇게 캐스트온을 적당한 길이만큼 감아준 다음에 다시 바늘기를 끼워야 돼요. 바늘기를 이렇게 끼워주고 바늘대를 살살 잡아당겨서 고정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위에가 볼록하게 심지가 생기는 거죠. 또 옆에 거를 해볼게요. 꽃 중앙에 비어있는 곳에 3개의 드리즐 스티치를 할 건데요. 캐스트온을 감는 횟수는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5개, 6개, 7개. 그러니까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실을 캐스트온을 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또 볼록하게 하나가 옆에 빈 공간으로 나와서 하나를 더 해볼게요. 바늘에서 실을 뺐기 때문에 바늘 귀 끝에다가 이 캐스트온을 감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뭐 걸기적거리는 게 없어서 쉬운데 다시 바늘 귀를 끼워야 되는 게 조금 성가시기는 한데요.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모양이 볼록하니 이쁘게 나와요. 자, 3번째 꽃을 해볼게요. 또 여기다가 드리즐 스티치를 하는데 캐스트온을 쭉 감아주면 되죠. 바늘기에 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감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늘기를 새로 끼워야 된다 생각할 때는 조금 귀찮기도 한데요. 그래도 모양이 예쁘게 나오니까는 또 감아 볼게요. 감는 횟수는 일정하지 않아도 되니까는 적당히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감아주고 다시 바늘기 끼우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잡아당길 때 살살 잡아당겨야 돼요. 실이 들어가는 모양을 잘 봐야 되는데 성급하게 실 들어가는 모양을 안 보게 되면은
이제 엉키게 돼요. 그러면 망치는 거니까는 실 들어가는 모양새를 천천히 보면서 잡아당겨야 돼요. 자, 바느끼 끼우고 살살살 해서 천천히 잡아당겨 주면 돼요. 자, 모양이 다 되었죠? 오늘 피스텔 스티치와 터키 러그노트 스티치, 드리즈 스티치가 합쳐져서 한 송이의 꽃이 완성이 되는 그런 스티치를 해보았는데요. 꽃 1개, 2개, 3개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가 볼록하니 예쁘게 나오는 그런 스티치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캐스트온 루프 스티치를 해볼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